안녕하세요, 노영희예요. 이번 시간에는 냉이밥하고 냉이밥에 곁들일 명란 묵국을 끓일 거예요. 일단 밥하기 위해서 쌀을 씻어야 되는데 쌀 씻어서 소쿠리에다가 건져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젖은 면보를 덮어서 불리세요. 물에다 담가서 불리시지 말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불리셔야 쌀이 골고루 잘 불어요. 그래서 쌀 불리는 동안 냉이 손질할게요. 냉이는 생각보다 잔뿌리도 많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뿌리하고 잎하고를 분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잎하고 연결됐던 요 부위는 그냥 잘라내시고 칼날로 잔털을 긁어줘요. 냉이로도 하실 수 있고 봄동으로도 하실 수 있고 뭐 취나물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해 먹다 보면은 확실히 나물의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봄나물 비빔밥 해서 나물 한 5가지, 6가지 해가지고 고추장에 비벼 먹다 보면 다 섞여서 어느 나물 맛인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쉽게 해 드셔 보세요. 이렇게 뿌리하고 잎부분하고 이렇게 손질하셨으면 지금 아예 써세요. 왜냐하면 데치고 나서 다 뒤죽박죽 된 다음에 썰면 길이가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을 때 아예 처음부터 밥에다 넣고 섞을 건데 이렇게 나중에 먹을 때 뭐 뿌리나 잎이 쭉 올려지지 않게 그냥 한 1, 2cm 길이로 썬다고 생각하고 잘게 썰어주세요. 뿌리는 생각보다 질겨요. 그래서 사실은 데치실 때도 뿌리랑 잎이랑 시간을 둬서 다르게 데치시는 게 중요해요. 냉이는 냉이대로 데치고 밥을 해서 밥 푸기 직전에 섞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서로의 냉이의 맛이 훨씬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냉이 잎하고 냉이 뿌리하고 썰어서 준비했고요. 씻어서 데칠 거예요. 일단 씻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잘게 자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서 하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재료들이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소쿠리 하나 받쳐놓고 이 안에서 씻으세요. 그래서 냉이 뿌리는 조금 비벼 씻어주세요. 혹시라도 흙 같은 게 있어도 이 소쿠리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렇게 건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냉이 잎을 씻을게요. 냉이 잎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 안에다 넣어서 흔들어서 씻을 거예요. 좀 세게 흔들어줘야 냉이 잎에 붙어있던 먼지라든지 흙 같은 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조금 세게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한 3번 정도 흔들어서 씻은 다음에 소쿠리에다 건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냉이 잎도 다 씻었어요. 이제 데칠게요. 냉이 데칠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이 뿌리부터 데칠게요. 냉이 뿌리는 너무 덜 데치게 되면 질겨요. 그래서 데치다가 제일 좋은 건 건져서 찬물에 담가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지금 1분 정도 데쳤는데 상태가 어떤지 찬물에 다 담갔다 먹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건져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냉이 뿌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반드시 건져서 먹어보고서 찬물에다 건져 담그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잎을 넣어서 데칠게요. 데쳐지는 시간이 달라서 뿌리하고 잎하고 따로 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찬물에 헹굴 때는 섞어서 헹구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냉이 잎도 건져서 찬물에 담가요. 약간 붉은색이 있던 냉이 잎도 데치고 나면 파랗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찬물에 완전히 헹궈서 체에 받쳐서 물기 빼놓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차갑게 만들 거예요. 뜨거운 밥에다 넣을 건데 차갑게 만드는 이유는 더 이상 여열로 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이제 물기 짜 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물기 짜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물기 짜서 밥에다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냉이 데친 거 물기 다 짰어요. 이제 냉이까지 데쳐서 물기 짜놨고요. 쌀 불려놓은 걸로 밥을 지을게요.
냄비에다 담으시고 쌀 2컵은 400ml가 아니라 360ml예요. 그래서 물을 2컵을 부으시면 되는데 비빔밥을 할 거기 때문에 밥이 좀 고슬고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컵 400ml에서 한 2큰술 정도, 3큰술 정도 떠내시고 밥을 지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물을 조금 덜 부어서 밥을 지을 거예요. 뚜껑 덮어서 이제 밥을 지을게요. 밥이 되는 동안에 양념장 재료를 준비해 놓을게요. 양념장 재료는 달래 넣어서 달래 양념장 만들 거고요. 달래, 그다음에 빨간 고추. 먼저 달래 손질해 놓은 거 양념장에 들어갈 거거든요. 달래 양념장. 그래서 한 1cm 밥에다 넣고 비빌 거기 때문에 길지 않게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어 주세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는 길이로 반 갈라서 씨를 긁어내요. 지금 제가 도마우에다가 작은 도마를 다시 놓고 쓰는 이유는 나무 도마에 이런 빨간색 물이 들면 잘 안 지거든요. 이렇게 긁어내고, 이거는 곱게 채 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포를 뜨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질 거라서 먼저 채를 써세요. 채를 썰 때는 맨질맨질한 부분에다가 대고 채 써시면 칼날이 미끄러져요. 씨를 빼낸 그 우두두두한 그 부분을 내 칼이 닿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송송 썰면 다져지는 게 돼요. 여기다가 간장을 미리 섞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간장을 섞어 놓게 되면 달래가 푹 절기 때문에 섞지 마시고 통깨는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따가 이제 밥이 다 되고 나서 푸고 나서 섞을게요. 지금 밥이 벌써 우르르 끓기 때문에 뚜껑 열고 한번 주걱으로 저어주세요. 바닥에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들러붙은 거를 한번 긁어서 섞어준 다음에 이제 뜸을 한 15분 정도 들일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낮춰서 뜸 들이는 동안 이제 무하고 명란으로 국을 끓여 볼게요. 이제 냉이밥에 곁들일 묵국을 끓일 건데요. 나박나박 썰어서 끓이는 묵국 말고 오늘은 조그맣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묵국을 끓일 거예요. 이거는 5mm여도 되고 1cm여도 되고 숟가락 위에 무가 여러 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빨리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이즈를 크지 않게 해주세요. 물을 조금 넉넉히 넣는 게 이거는 따로 육수를 내지 않고 그대로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 단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무의 양은 조금 넉넉히 써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무 썰었고요. 여기에다가 4인이지만 무가 익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한 5-6컵 정도는 부어주셔야 돼요. 물 5컵 붓고요. 그 다음에 묵국이기 때문에 무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무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한 쪽, 그 다음에 파마늘 다진 걸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파도 한 대 넣어서 끓여주세요. 묵국에 들어갈 두부를 썰 건데요. 두부도 무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종이 타월이나 마른 면보 위에다 놓고 물기를 좀 빼주셔야 두부가 맛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간이 좀 들어가라고 소금을 살짝 뿌려 놓아주세요. 명란은 양념되지 않은 그냥 순한 맛 명란이에요. 왜냐하면 냉이의 제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국이 너무 강하다든가 그러면 제맛을 즐길 수 없어서 그냥 명란은 순한 맛 명란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만 지단이 있어요. 이거는 밥 위에 고명처럼 얹을 건데 저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찍은 거거든요. 꽃 모양 없으시면 뭐 마른 먹볼 조그맣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도톰한 한 5mm 두께로 채 써셔도 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고명으로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명까지 준비했고 밥 뜸 들고 국 되면 냉이 묻혀서 섞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밥이 다 뜸 들었거든요. 밥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열어서 한번 섞어주세요. 밥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그래야지 밥 알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나달나달 떨어져서 나중에 나물을 넣고 비빌 때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한번 섞어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냉이를 묻혀서 집어넣을 거예요. 냉이를 묻힐 건데 냉이에다가 참기름 약간 두르고요. 그 다음에 소금 살짝 넣어서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어차피 간장으로 비벼 먹을 거라서. 그런 다음에
받쳐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밥에다 넣고 섞을 거예요. 그래서 밥에다가 주걱을 세워서 섞으시면 밥 알이 으깨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 준비는 다 됐고요. 묵국에다가 두부하고 명란하고 넣을 거예요. 국에다가 물기 뺀 두부 넣을게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파하고 생강을 건져내세요. 그다음에 명란을 넣을 때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 넣지 말고요.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에 명란을 넣어야 명란이 막 부글부글 끓게 되면 명란 알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불을 줄이고 나서 명란을 넣어주세요. 명란은 기호에 따라서 뭐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간을 국간장 약간, 그다음에 소금 간 해주시면 돼요. 명란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부글부글 끓이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밥을 담아 볼게요. 이제 그릇에다가 냉이 밥을 담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아래 위가 뚫린 틀을 이용해서 담을 거예요.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담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밥을 떠서 이 안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살살, 누르더라도 그냥 살살 누르셔야지 너무 꾹꾹 누르면 밥이 떡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을 빼시고요. 이 위에다가 노란 지단을 몇 개 얹을 거예요.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명란묵국을 담고. 그래서 이런 향을 살리고 싶은 비빔밥에는 국물을 곁들일 때 국물이 너무 진하지 않은 것들이 좋거든요. 뭐 매운맛이 너무 난다든지 그러면은 이 향이 나는 비빔밥하고 부딪혀서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쪽파 송송 썬 거 고명으로 얹어주고, 아까 이제 우리가 달래하고 빨간 고추 다진 거 하고 넣어놨던 양념장에 이제 간장을 붓고 기름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 간장은 간장을 넣고 비빈다기보다 달래 건더기를 넣고서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래 건더기를 듬뿍 담고 간장을 조금 부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스푼을 곁들여 내시면 냉이밥, 그 다음에 명란묵국, 달래 간장이 완성됐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봄빛 가득한 밥상을 차렸는데요. 밥을 할 때 냉이를 넣은 게 아니라 밥을 다 한 다음에 냉이를 넣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달래간장하고 명란묵국하고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건배를 먼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달래간장은 간장째 넣으시지 말고요. 위에 있는 달래를 듬뿍 건져서 넣으시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섞으시는 게 제일 잘 비벼져요. 밥하고 양념하고 잘 섞이라고 밥에도 참기름을 좀 넣어서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비비기 전에 네. 이 지단과 올려져 있는 색감이 너무 봄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갖고. 사실 봄나물로 비빔밥 해먹기 생각보다 나물 손질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재료씩, 뭐 두릅이 있는 날은 두릅, 봄동이 있는 날은 봄동, 냉이가 있는 날은 냉이, 뭐 취나물로도 가능하고요. 어느 나물도 그냥 이렇게 한 가지씩 하면 하나하나의 나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간장은 이제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란묵국은 무를 조그맣게 썰었어요. 빨리 끓이려면 무가 좀 작아야 되고 무가 맛있는데 숟가락 위에 좀 여러 개가 올라가면 좋겠어서 그래서 조그맣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었고요. 명란도 양념하지 않은 명란이라서 약간 분홍빛이 도는 게 봄하고 저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거든요. 국도 짜지가 않아갖고 좀 비빔밥이기 때문에 국을 짜게 하면 비빔밥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서 약간 국은 싱겁게. 물을 이렇게 작게 자른 게 굉장히 매력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냉이의 봄나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김치도 강하지 않은 그냥 백김치로 곁들였고요. 대개는 백김치에서 속을 넣는데 저희는 그냥 즙만 가지고 담그거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속을 넣는 것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개운하네.